파이썬으로 코딩 시작하기 기초 자료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변수와 데이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중 기본 자료형인 숫자형과 문자형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수의 개념과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변수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이 있는 메모리 공간을 의미합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상자로 비유되곤 하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제가 차은우라는 문자형 데이터를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name 변수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차은우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수는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변수를 호출함으로써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덕분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정보를 쉽게 관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값을 할당하면 자동으로 해당 타입의 변수가 생성됩니다. 또한 파이썬은 변수와 관련하여 숫자형, 문자형, 불리언, 리스트, 딕셔너리 등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지원합니다. 변수끼리는 서로 값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수 A를 O로 선언한 후 B를 A로 선언하면 B는 A의 값을 받았기 때문에 O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변수는 저장된 값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수 A를 처음에 O로 선언한 후 바로 10으로 변경해도 값이 즉시 업데이트되어 프로그램의 수정이 간편합니다. 변수는 특정 데이터의 식별자 역할을 하여 데이터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변수 이어에 2024라는 값을 선언하면 2024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 이름인 이어를 보면 현재 연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변수 선언을 의미하며 수학에서의 같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두 개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변수의 이름은 사용자가 정하는데 이때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변수 이름 앞에는 숫자가 올 수 없고 이름 사이에는 공백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둘째, 파이썬의 예약어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약어란 프린트, if 등 파이썬의 문법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키워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문자와 소문자는 구분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변수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변수는 블록 코딩 사이트인 엔트리에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의 변수는 파이썬의 변수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특정 값을 자주 호출해야 하거나 클릭할 때마다 일씩 증가해야 하는 상황 등 값이 계속 변화해야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속성, 변수 추가하기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화면과 같은 칸에서 변수 이름과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과 같은 코딩 블럭을 활용하여 블록 코딩이 가능합니다. 이제 데이터 중 기본 자료형의 숫자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자료형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 즉 자료형은 기본 자료형과 컬렉션 자료형으로 나뉩니다. 기본 자료형은 내장 자료형이라고도 하며 한 개의 변수에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을 의미합니다. 숫자형, 문자열, 불리언 등이 모두 기본 자료형에 해당합니다. 반면 컬렉션 자료형은 한 개의 변수에 여러 개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으로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집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숫자형 자료형은 소수점이 없는 정수 데이터와 소수점이 있는 실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변수 A의 데이터 타입은 int, 즉 정수형으로 나오고 변수 B의 데이터 타입은 float, 즉 실수형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두 변수 모두 숫자형 자료형에 해당합니다. 숫자형 자료형은 산술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나누기 연산자는 항상 실수형 결과를 반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몫이나 나머지 데이터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도 있으니 왼쪽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곱하기 연산자가 연속해서 두 개 붙어 있으면 지수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연산 과정에서 실수형과 정수형 자료형을 함께 연산하면 결과는 항상 실수로 반환됩니다. 또한 실제 수학 연산처럼 연산의 우선순위는 지수,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덧셈과 뺄셈 순서로 진행됩니다. 더불어 A는 A 플러스 B를 간략하게 A 플러스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숫자형 자료형의 특징과 활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 문자열 자료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열은 문자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텍스트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변수나 숫자형 자료형과 구분하기 위해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텍스트를 감싸서 생성합니다. 두 따옴표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같은 결과값이 출력되지만 마지막 예시처럼 문자열 안에 따옴표를 포함하고 싶을 때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숫자가 따옴표 안에 있으면 숫자형이 아니라 문자열 데이터로 간주됩니다. 문자열을 구성하는 각 문자는 고유한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세지 않다가 무언가를 세게 되면 첫 번째라고 말하지만 컴퓨터는 이진수를 기반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세지 않은 상태를 0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의 인덱스는 1이 아니라 0이 됩니다. 반면 뒤에서부터 첫 번째 글자는 -1로 처리됩니다. 음수 인덱스는 문자열의 끝에서부터 접근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는 문자열의 인덱스를 활용하여 특정 문자나 문자열의 일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자에 접근하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하고 문자열의 일부분에 접근하는 것을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인덱싱을 하려면 문자열 옆에 대괄호를 열고 인덱스 숫자를 입력하면 해당 인덱스의 문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팅 변수에 저장된 안녕하세요 텍스트의 첫 번째 글자를 출력하려면 그리팅 대괄호 0을 입력하면 안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싱은 인덱스의 범위를 이용합니다. 문자열 옆에 대괄호를 열고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 플러스 1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팅 대괄호 1:4를 입력하면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글자인 영아세에 접근하게 됩니다. 만약 숫자 없이 콜론만 입력하면 문자열 전체를 출력하게 되며 앞에 숫자가 없으면 처음부터 해당 인덱스까지, 뒤에 숫자가 없으면 해당 인덱스부터 끝까지 문자열이 출력됩니다. 마지막 예시에서 숫자가 3개인 경우 마지막 숫자는 출력할 문자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문자열도 문자열을 연결하거나 반복할 때 연산자를 활용합니다. 인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글자가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포함되어 있다면 true를, 포함되지 않았다면 false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5가 hello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열과 관련된 내장 함수들도 많이 활용되므로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내장 함수는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로 다양한 작업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선 스트링 함수는 소괄호 안에 넣은 데이터를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인티저 함수는 소괄호 안에 넣은 데이터를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합니다. 랭스 함수는 문자열에 포함된 문자의 개수와 단어 사이의 공백을 포함하여 문자열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하여 문자열을 연결하려고 할 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 간에는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스트링 함수를 사용해 95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장에 들어간 글자와 공백의 수는 총 20개임을 랭스 함수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메소드도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메소드는 특정 객체에 속하는 함수로 문자열 메소드는 문자열에 대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열 메소드를 사용할 때에는 문자열, 메소드 이름, 소괄호 형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퍼 메소드는 문자열의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고 로어 메소드는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또한 캐피탈라이즈 메소드는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바꿉니다. 리플레이스 메소드는 문자열의 일부를 다른 문자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스플릿 메소드는 문자열을 괄호수 기준 문자열을 기준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조인 메소드는 리스트에 있는 요소와 구문자 문자열을 연결하여 문자열로 만들어줍니다. 예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의 코드를 보면 replace 메소드를 사용하여 문자열의 일부인 핫을 ice로 대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문자열은 쉼표 앞에, 바꿀 문자열은 쉼표 뒤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줄의 코드를 살펴보면 스플릿 메소드를 사용해 다시 기호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분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각 문자열은 다음 시간에 배울 리스트에 담겨 있습니다. 소괄호 안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줄의 코드를 보면 조인 메소드를 사용하여 리스트의 요소들을 앞에 적힌 구문자 기호로 연결해 새로운 문자열을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소드를 활용하면 문자열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문자열 활용 방법은 포매팅입니다. 포매팅이란 문자열 안에 변수를 삽입하여 다양한 형식의 출력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매팅 방법에는 F문자열, 포맷 메소드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F문자열, 즉 F스트링즈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파이썬 3.6 이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F 문자열은 문자열 앞에 F를 붙이고 중괄호 안에 변수를 넣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문자열에 포함된 중괄호 안에 name과 age라는 변수를 넣어 해당 데이터를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 문자열을 입력하지 않아도 변수가 자동으로 삽입되어 출력됩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퀴즈를 직접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실습 과제는 학생 점수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의 이름과 3개의 과목 점수를 변수에 저장하는 후 숫자형 자료형의 연산자를 활용하여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여 다른 변수에 저장해야 합니다. 이후 화면 하단의 형식에 맞춰 결과를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습 과제는 생일 축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이름과 나이를 입력받아 변수에 저장하고 F 문자열을 사용하여 화면과 같이 생일 축하 메시지를 생성한 후 메시지 변수에 저장해야 합니다. 또한 문자열 메소드를 활용하여 메시지 문구를 변경하고 새로운 문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메시지 변수를 출력하여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일시 정지를 누르고 두 과제를 직접 고민하여 해결해 본 후 답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제 답안입니다. 변수 선언과 점수 계산 과정은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내장 함수 프린트의 쉼표를 활용하여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제 답안에는 우리가 앞서 배우지 않은 개념인 인풋 함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면서 직접 검색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파이썬의 기능을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분들은 검색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인풋 함수는 파이썬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받을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함수 옆에 소괄호에 문자열을 입력하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메시지에 따라 값을 입력하게 되고 이 함수는 그 값을 문자열 형태로 반환합니다. 우리는 input 함수를 통해 반환된 값을 바로 name과 age 변수에 저장하였습니다. 앞서 선언한 name과 age 변수를 사용하여 F 문자열로 메시지를 생성한 후 메시지 변수에 저장하였습니다. 메시지 문구 변경은 replace 메소드를 활용했고 메시지 추가는 문자열의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